언어 유희, 우연히 만든 필연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연히 자꾸 반복되면 그건 하나의 필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봤고요. 오늘 좀 주제가 이 책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알랭드 보통의 도서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 책 아실까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 하나고요. 한 2년 전에 읽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약간 이렇게 신선하게 이렇게 받은 충격이 있었던 거군요. 네, 너무 신선했고, 저도 이 책 읽고 그런 느낌 좀 들었었거든요. 그쵸. 아, 요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또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혹시 이 책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오늘 음, 또 주제 들으시면서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 드렸고요. 우연의 대처는 자세가 다 다르잖아요. 네. 우연이라는 건 길에서 돈을 줬거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갑자기 음, 영민아 잘 지내 뭐 이렇게 연락 오거나 네. 뭐 여러 가지 우연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저는 이런 우연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친구를 만난다던가 아니면 뭐 연락이 우연히 왔다던가 이랬을 때도 이 사람이 나를 오늘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해주고 만났네? 오늘 하루는 뭔가 시작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모르게 되게 유연하게 하게 이렇게 돼요. 받아들이는 편이군요. 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오늘 액땜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보고도 아, 네. 맞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문에 눈이 정말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오늘 마침 이렇게 문희님을 만나러 가는데 눈이 정말 예쁘게 내려서 오늘 방송하러 오는 이 네, 방송하러 오는 이 기분이 되게 좋았겠군요. 기분이 좋다. 잘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진짜 우연이라는 거를 잘 안 믿었던 것 같긴 해요. 음, 제가 길에서 돈을 준 적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뭐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오, 아니면 친구랑 그 코인 노래방 갔다가도 네. 거기서도 돈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 건 그냥 이거는 흘러가면서 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코인 노래방에서 예를 들면 돈을 주었잖아요. 네. 그럼 친구랑 그 노래에 돈을 내가 다 써 그냥. 그리고 아, 길 가다가 뭔가 주었는데 누군가를 만나러 갈 거 아니에요. 네.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네. 여자친구한테 기분 좋게 말하는 거죠. 나 오늘 이거 주었으니까 그냥 내가 한 척 쏠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긴 해요. 아, 저, 이런 적은 있긴 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날에는 아침부터 친구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음, 특히 뭐 진짜 이런 눈 오는 날이거나 비가 많이 네. 오거나 이런 날. 네. 그러면 진짜 사람들마다 그 뭐랄까 날씨의 변화라든지 네. 아니면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생각나거나 음, 연락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오늘 눈 이렇게 맞으면서 왔거든요. 네. 되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새해 첫눈 느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눈이 참 예쁘게 내려요. 그럼 혹시 영민님은 생각지 못한 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좋아하는 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럼 MBTI를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MBTI가 INTP예요. INTP. 네. P네요, 일단. P예요. 네. 그러니까 무계획, 계획이 없어도 이렇게 자유분방한 그런 형이라고 불리던데 맞나요? 네. 근데 제가 거의 다 반반이긴 해요. 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P에 좀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네. 이건 진짜 두 가지의 성향을 다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은요.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지금 영민님 또 하는 일이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작업도 하게 되고 그 기준이 있을까요? 음, 뭐 예를 들면 누군가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야. 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저는 첫 느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저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 마음을 열기까지 음,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말을 지금 편하게 하고 있나?
그런 분위기를 딱 내가 네, 느낄 때가 있군요. 알죠. 네. 이게 3시간을 얘기해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자꾸 끊기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어색하거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랑 좀 오래 알고 지내고 싶다. 음. 인연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대화의 결로 이렇게 느끼는 게 있나 보네요. 네. 저는 그 인연을 만드는 기준이 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음. 촘촘해지더라고요. 아.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같이 무언가를 음. 하면서 그냥 알아가거나 음. 친해지거나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런 시간들보다 뭔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필 같아요, 필. 아. 경험에 쌓인 이 필링인지 네.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래서 매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스트 분들 다 좋으신 분들이지만 네. 올해도 한 분의 좋은 인연을 만난다면 그러니까 나는 1년이 참 뿌듯했구나. 오늘 방송도 재밌었구나. 네. 즐거웠구나. 네. 원래 방송도 잘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편이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원래 소개팅이라는 거는 인위적인 만남이잖아요. 네. 이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운명일지 노력일지 타이밍일지 아. 그냥 소개팅을 우리가 봤었을 때 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청취자들이 재밌어 할 것 같거든요. 소개팅. 소개팅을 해서 이루어진 사랑이잖아요. 저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결론은 결론? 운명으로 가는 거군요. 운명이다. 왜냐면 소개팅이란 거 자체가 서로 목표가 있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의도가 있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텐데 확률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운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과 요소들이 하나씩 네. 맞아야 네. 3번 만나거나 4번 만났었을 때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소개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주변 지인들 해주면 정보가 되게 많진 않잖아요. 네. 뭐 사진을 한 장 받거나 아니 무슨 일 해, 나이 이 정도만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만나러 가서 서로 물어보잖아요. 네. 뭐 취미가 뭐예요? 뭐 이런 거부터 하면 어떤 그쵸. 영화 좋아해요?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대화들이 참 잘 맞을 때 한 번 더 만나고 싶거나 애프터를 신청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운명까지는 아닌 것 같다. 아, 노력은 맞는 것 같다. 네. 노력. 노력이 진짜 많이 필요한 게 12월이나 1월 때 소개팅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오. 20대, 30대 분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때 같이 보내기 위해서 아, 1월에는 이제 벚꽃을 보러 가기 위해서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잘 된 경우가 많이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그래서 물어볼 때 있어요. 왜 안 됐는지 그냥 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고. 네.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화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대화가 어렵대요. 대화가. 그게 참 저는 의문이 들었던 게 네네. 어렸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대화를 잘하는 편 아니에요. 네. 저도 신입생 때라든지 사회초년생 때 네. 모르는 사람들이나 뭐 만나거나 만나면 무슨 말을 걸어야 될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연애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냥 이성을 만나서 대화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구나. 네. 그래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보면 진짜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데 맞아요. 그 숨막히는 침묵인데 네. 왜 말을 안 하지? 그러네요. 그리고 왜 저런 말을 하지 하는 게 아마 진짜 리얼 소개팅 현장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그쵸. 그리고 자리가 만들어주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만나서 대화하는 거랑 잘 돼야지 이렇게 해서 말하는 상황도 좀 다르지 않을까. 저도 소개팅을 안 해봤지만 조금 딱딱한 상황이라면 저도 제 할 말을 많이 못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원래 잘하려고 하면 더 긴장하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혹시 소개팅에 이런 장소를 추천해주고 싶다. 내가 아는 장소 중에서. 아는 장소 중에서. 저는 청취자분들이 한번 가볼 수 있는 장소로 뭐 알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상호명 아니어도 이런 분위기의 장소 가면 그래도 소개팅 확률이 높을 것 같다. 20대 중후반이라면 저는 망원동, 아, 망원. 네, 망리단길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일단 그 근처 홍대, 연남동은 사람이 너무 많고 좀 붐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망원은 좀 한적하고 약간 그 거리가 좀 다르긴 하죠, 느낌이. 네, 걸을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스. 망원동에서 만나서 양식을 먹고 작은 카페를 간 다음에 거기 길이 잘 돼 있어요. 걷다가 망원 한강공원을 가는 공원까지 가는 거예요. 거군요. 네, 그렇게 준비한 남자분들은 그래도 호감도로는 높다. 그쵸. 그만큼 센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어디까지나 저의 취향이지만 망원, 영민님의 취향이 20대 중반의 취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저 그러겠죠? 네. 왜냐하면 막리단길 뭐 이런 데가 핫플레이스가 음. 되는 게 20대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많이 가고 여기 썸 타는 분들도 맞아요. 많이 가고 네, 제가 자주 가는 여의도에서는 소개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카페를 여기가 가든 뭐 밥을 먹어도. 네, 근데 예전에 망원동이나 뭐 이렇게 연암동 가보면 항상 옆 커플에는 썸을 타고 있거나 뭐 맞아요. 그런 걸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은요. 우연히 자주 만나는 사랑에 끌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의 가장 하이라이트 같아요. 네, 근데 영민님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쵸. 있죠. 제가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요.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늘 기다리는데 항상 저랑 같은 시간에 같이 기다리는 남성분이 있었어요. 우연인데 같은 시간, 네, 같은 늘. 장소. 네, 일단 두 가지가 겹치네요. 맞아요. 저도 칼같이 다니는 시간이 있는데 항상 마주쳐서 그냥 그런가 보다. 얼굴은 알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뭔가 드라마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비가 오면 네. 청취자분들이 상상을 하잖아요. 맞아요. 우산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부터 딱 나오잖아요. 근데 제 우산이 없었어요. 영민님이 없었군요. 네,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공 책을 손에 한가득 안고 이제 버스를 타러 가고 있었어요, 제가. 음. 막 빨리 종종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 남성분이 드라마 마냥 여기서 이제 로맨틱한 분위기가 네. 생겨나는 거죠. 우산을 딱 들고 제 옆에 이렇게 쓱. 씌워줬던 거군요. 근데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씌워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되는 거군요. 네. 여기서 갑자기 뭔가 이름을 부르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보다 그쵸. 우산만 씌워주려는 네. 그 행동 하나가 네. 기억에 장상에 남아 있는 거군요. 그쵸. 그래서 저도 옆을 봤는데 제가 아는 얼굴이잖아요. 낯선 사람이 아닌 거죠. 네. 왜냐하면 몇 번씩 마주치고 그 사람 또 나를 보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씌워준 거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거부감이 그렇게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이러고 같이 쓰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신경을 안 쓰는 줄 알았는데 계속 마주치니까 나도 모르게 그 뭔가 네. 이끌림은 살짝은 있었던 거군요. 그런 게 살짝 있구나 그 느꼈죠. 사람은 또 보고 있었을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얼른 결론을 얘기해줘요. 청취자분들이 기다리는 결론은 여기서 연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연애. 어떤 그거는 건가요? 청취자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To be 네, continue. to be 뭐 이런 거. continue. 네.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 음, 이렇게 우연과 우연이 계속 겹치다가 네. 어떤 하나의 상황에 놓였었을 때 내가 행동에 나서는 거. 그거는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운명의 끈을 만들러 가는 거잖아요. 네. 뭔가 선을 넘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지금 우산을 딱 실어주러 가는 거는 뭔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네, 맞아요. 영민님 얘기 중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였는데 청취자분들이 웃으면서 나도 저런 적 있었지. 네, 아니면 결말은 나지 않지만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진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맞아요. 재밌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졸업,
아니면 음, 아까 사연처럼 뭐 이별, 아니면 친구와 관계가 멀어지거나 네, 그런 것들, 아니면 뭔가 회사에서 이제 퇴사를 한다거나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네. 아, 저는 지금 연기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이 계약직이라 1월 31일까지 근무해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군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 1년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여기서 제가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제 스스로 변화를 많이 해서 인연을 이렇게 많이 네, 쌓으셨군요. 네.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12월 달까지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마음이 뒤숭숭하잖아요. 네, 이렇게 끝나면 뭔가 아쉬운데.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왜냐면 또 영민님의 새로운 꿈과 하고 싶은 일을 또 찾아서 네. 나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받아들이고 내가 여길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들과 이게 나한테 어떠한 성장을 줬는지 생각을 하면은 조금 잘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그냥 미래 이야기지만 네. 마지막 날 그래도 가장 친한 동료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냥 고맙다고 할 것 음, 같아요. 네. 그 한마디 말에 네. 진짜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쵸. 근데 직장 동료가 친하다면 네. 나는 하나도 안 고마운데 이러면서 장난치지 않을까. 얘는 너무 서운하니까 안 받아주는 거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난 너 나가니까 미워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진짜 그쵸. 친한 사이니까. 맞아요. 그럼 다음 질문은요. 우연히 들린 장소에서 위로를 받았던 경험. 우리가 친구를 기다리다가 아니면 음, 어디 가다가 뭔가 약속이 변경되면서 우연히 들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진짜 우연히 들렸지만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제가 먼저 살짝 얘기하자면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갔어요. 네. 근데 연극 시간이 변경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1시간인가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대학로에 되게 예쁜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곳을 들어갔는데 거기가 2층이 약간 책들이 많은 카페, 북카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찾아보고 들어간 게 아니니까. 네.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구나. 네. 그런 막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연극을 보는 그 시간까지 좋아졌다. 내가 음, 연극을 바로 보러 갔었으면 여기를 몰랐을 텐데. 그쵸.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영민님은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한참 생각이 많고 힘들 때, 저희 집 근처를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정리할 겸 걷고 동네 있다가, 산책이군요. 네.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가 되게 작은 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무교인데, 절이 있길래 그냥 들어가 봤어요. 뭔가 마음에 끌려서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근데 스님이 정원에 이제 물을 주시다가 절 보고서 뭐 들어오세요. 제가 앞에서 쭈뼛거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해서 아예 서로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참 힘들었었는데 저를 보고 그냥 여기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쉬다 가세요 뭐 이런 느낌이군요. 네, 뭐 힘들 때 와서 앉아 있다 가요. 위에도 한번 올라가 봐라. 그래서 위에 불상이 있는 곳까지 제가 갔어요. 뭔가 하나의 가르침을 주셨던 거군요. 네. 이 불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침을 준다 하거든요. 가서 이제 그 절에 한참을 있었어요. 근데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스님이랑 한 대화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힐링이라든지 위로가 됐었던 거군요. 네. 그냥 그 절에 있는 풍경과 아무런 의도 없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스님과 마음이 참 차분해지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 장소가 진짜 기억에 남잖아. 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채워 넣는 게 아니라 뭔가 자연가 아니면 어떤 하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기억 속에 자리 잡는 네. 그런 시간이었으니까 청취자분들도 아마 그런 시간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약속이 바뀌거나 하면 내가 힘들 때 돌아다니다가 문득 지나가다가 놓쳤던 곳이라면 한번 들어가서 영민이니까 저와 같은 기억을 한번 심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럼 이색 질문 2가지 할게요. 네. 만날 사람은 결국 만난다.
이 말 진짜 많이 하잖아. 네. 어때요, 영민님? 만날 사람은 결국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게 되는 생각하기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봐도. 네. 일단 제 주변만 봐도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이 끝이 나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이 말이 진짜 아직까지도 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맞아요.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인연이란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인연의 끈, 그 실타래가 얇아졌다가 다시 굵어지는 네,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그럼 원래는 만날 사람은 결국 만난다는 말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한 번 마주치면 우연, 두 번 마주치면 인연, 세 번 마주치면 운명. 이런 말이 또 있잖아요. 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하나하나가 다 적절한 비유 같아요? 한 번 마주치는 건 우연이라 생각하고요. 네. 저는 아직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 번 마주치면 인연까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그 다음부턴 둘 중 한 명이 의도한 인연일 수도 있다. 누군가는 이제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같은 버스를 매일 타는데 제가 10분 늦어서 10분 늦게 그 정류장을 갔는데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건. 노력을 한 운명일 수도 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그쵸. 이 문장이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정말 우연히 계속 겹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살면서 세 번 마주치는 경험은 못 해봤어요. 근데 이게 네. 이성적 호감 말고도 네. 어떤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네. 학교, 회사, 뭐 아니면 어떤 모임. 근데 우리가 약속을 안 하고 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진짜 서울이라는 이 큰 곳, 네. 크기도 하고 뭐 작을 네. 수도 있는 곳에서 그렇죠. 한 번도 세 번까지는 못 마주쳤어요. 우연하게. 그런 사람을 마주친 적이 없는데 두 번까지는 있었어요. 네. 그러면 세 번이 올 거란 생각했는데 한 7, 8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뭐 제가 좀 이제 반경이 좁아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저도 뭐 세 번 마주치면 또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사람 나랑 그래도 무슨 인연이 있나 보다. 뭔가 그러니까 어디 잠깐 서울에 내가 그냥 갔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딱 마주치거나 네. 예를 들면 마주쳤던 데가 어디냐면 강남역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뭔가 그 사람 많은 명동에서 네. 갑자기 카페에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카페니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네. 그 외에는 마주치기 쉽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그쵸. 좀 드네요. 그래서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세 번 마주쳤던 경험이 있으면 네. 남겨주세요. 이거는 저도 주변에서 못 들었던 얘기니까. 음. 오늘 1시간 좀 넘게 얘기를 나눴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영민님?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네. 새 좋은 경험을 딱 얻으셨군요. 네, 엄청난 경험이었고 제가 긴장을 되게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했어요. 너무 편하게 말이 술술술 나와서 스스로 신기했어요. 아마 저도 영민님이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많이 질문을 드렸던 거고 영민님도 그냥 편안하게 경험과 생각을 말해주셔서 오늘 1시간이 딱 채워진 게 아닐까. 청취자분들도 들었었을 때 네. 영민님의 말에 한 번 더 솔깃하게 듣거나 이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새해 첫 방송인데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영민님에게 청취자분들에게 한 번 더 얘기 드리고 싶네요. 영민님 그럼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POD와 이메일 424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심리살롱 나를 위한 선택들이 내 삶에 가득할 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방송 많이 들어주세요.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